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또 해마다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 훨씬 더 비중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남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뜻입니다.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 제출하겠죠. 그리고 첨부하는 서류가 있겠죠. 첨부 서류. 여기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신청 정보, 첨부 서류에 있는 정보가 첨부 정보인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청 정보인지 첨부 정보인지 요거 위치를 파악하는 것,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신청서에 적는 정보 중에서도 꼭 적어야 되는 거를 필요적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신청 정보 꼭 적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 대비되는 거는 임의적이라 그러면 되겠죠.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적고 안 적고의 차이는 적으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어느 쪽이 양이 많을까요? 꼭 적어야 되는 사안이 많을까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사안이 많을까요? 이 적어야 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이게 임의적 정보는요.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 표에 뭐 다 적혀 있습니다만 존속 기간, 그다음에 변제기, 약정 또는 특약여, 이자, 지료 요런 정도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변비약 썼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변비약을 써보고 좀 효과가 있어서 이거 좋은 변약이지 하듯이 뭐 기억해 두시는 간단한 정리로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다 필요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이 176페이지 표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기 신청서를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빨리 이해가 돼요. 자, 177페이지도 있고 178페이지도 있고 자, 신청서 앞면이고요. 177페이지가 앞면, 178페이지가 뒷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앞뒷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장으로 해서 앞장을 177페이지 내용으로 두 번째 장을 뒷면 그러는데 두 번째 장이에요. 이게 양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78페이지를 뒷면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앞장을 갑지라고 그래요. 갑지. 지금 177페이지 장이 갑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 두 장인데요. 두 번째 장이 을지라 그래요. 을지. 자, 갑지에 더 중요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걸 적어요. 177페이지에 오셔서 자, 그 위에 항목에 보시면요. 등기소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 단계를 체크하는 항목들이 일단 나오고 자, 제일 먼저 접수 바로 밑에 보니까 부동산의 표시 나오죠. 줄을 그어두세요. 부동산의 표시. 그 공간이 실제로는 양이 길어요. 이렇게 양이 좀 많아요. 부동산 정보 적는 공간이. 어쨌든 거기 첫 번째로 부동산의 표시 그거 일단 줄 그어보시고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을 안 적으면 안 되겠죠. 내가 무슨 건물에 무슨 토지에 등기를 한다는 것을 부동산 표시 적어서 밝혀줘야 되니까 필요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칸 밑으로 오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그거 줄 그어보세요. 등기하게 된 원인과 날짜도 필요적입니다. 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요 서식은 이렇게 갖춰져 있어도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여기 다 비워둡니다. 이유가 보존 등기는 원인과 날짜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의 원인과 날짜란에 아무것도 안 적는 그 실무를 보이고 있죠. 자, 3번 등기의 목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등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온 목적을 적으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왔는지,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러 왔는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러 왔는지 그걸 적는데 등기라는 말을 빼고 적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만 적는 거죠. 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전만 들어갑니다. 그게 등기 목적이고요. 등기 타이틀이고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적는 란이 있죠.
그 두 개를 묶어 보세요.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게?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신청인 적으시고 다 갈로해서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하니까요. 당사자 그래도 되고 신청인 그래도 되고 같은 말이죠. 신청인 갈로해서 당사자. 등기 신청 당사자가 하니까. 그리고 이 당사자 중에 의무자 권리자 모두 다 무슨 정보를 적는지 보세요. 성명, 그 표의 오른쪽으로 가면서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돼 있죠. 자, 이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로 올라가는 이 명의인들을 적을 때 세 가지 적어야 되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보실 거는요. 그 지금 신청인 바로 윗칸에 보면 이전할 지분 있죠. 이전할 지분도 적어두세요. 혹시 지분을 거래하게 되면 지분도 갑지에다가 적어준다 이 뜻이에요. 자, 지분은 있을 때는 적어야 됩니까? 적을 수 있습니까?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전할 지분을 적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1번에 아까 부동산의 표시를 보셨는데 그 밑에 우리가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하에 있으니까요. 거래 신고하고 받았던 신고 필증에 있는 일련 번호예요. 거래 신고 일련 번호하고 신고한 거래가액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 중에서 신고한 이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등기부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거래 신고 일련 번호도 밑줄, 거래가액도 밑줄. 이게 필요적이냐 그러면 필요적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할 때는 적는 거고 해당 안 하면 안 적는 거고요.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적어라.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을지를 볼게요. 을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칸에 시가 표준액 줄 거 보세요. 맨 첫 번째 줄에 줄 거지 마시고요. 시가 표준액, 그 옆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그리고 한 대여섯 칸 밑으로 가셔서 왼쪽에 취득세, 관로 등록 면허세 그거 적어 보시고 그 오른쪽으로 있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것도 줄거 두시고. 자, 두 줄 밑으로 등기 신청 수수료 줄거 보세요. 저거 밑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거 줄거 두시는데요. 그 등기필 정보 오른쪽에다가 요거 두 개 적어 두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적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셔서 1번은요. 공동신청. 두 번째는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수식어는 좀 뺐습니다. 조사도 빼고 이렇게.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 맞죠? 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 쓰는 경우가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리증이 등기필 정보 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두 가지의 경우에 제공한다는 건데요. 신청 정보로 제공할까요? 첨부 정보로 제공할까요? 지금 우리 신청서 보고 있죠? 신청서 필요적에서 보셨죠? 요거 이제 필요적 정보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등기하신 분들은 등기 필증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권리증이에요. 계약서에다가 표지 입힌 등기 필증은요. 첨부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제가 담았어요.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 보시면 상단의 오른쪽에 보세요. 자, 왼쪽부터 먼저 볼까요? 등기 의무자의 참여를 통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무자가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 등기권리증하고 인감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등기권리증으로 제가 총칭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 등기권리증은 옛날 권리증인 등기필증도 있고 최근에 이제 도입된 제도로서 등기필 정보가 있죠. 최근 그랬지만 정확하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 오래됐잖아요. 그 15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 구별 못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 권리 등기하신 분들은요, 등기필증하고 등기필 정보가 혼재해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권리 등기를 받으신 분은요, 등기필증으로 가지고 계셔요. 계약서에다가 표지 입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안 스티커 붙어 있는 종이에요. 이 보안 스티커 탈부착이 되는 거. 그거 암호 적혀 있는 그거를 받으신 분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권리증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다르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은 어떻게 쓴다고요? 첨부해서 줘야 된다고, 등기소에. 등기 넘길 때요. 매수인에게 등기 넘길 때요. 매도인이 이거를 매수인에게 주면 매수인이 법무사한테 줘서 법무사가 등기소에 첨부해 준다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등기필 정보 보안 스티커 붙어 있는 분들은요, 첨부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서에 뒷면에 을지에다가 그 보안 스티커 떼면 보이는 암호를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로 제공하니까 신청 정보다. 그 중에서도 필요적 정보예요.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위에 표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구등기필증 밑에다가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 현재 등기필 정보인 보안 스티커 떼면 보이는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등기필 정보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 분은 이거를 종이, 스티커 붙어 있는 종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떼면 보이는 암호 하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주는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요 구별하는 것도 이제는 비중이 있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봐두십시오. 자, 다시 앞장에 오셔서 178페이지 보시면, 자, 다시 그 중간쯤에 있는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첫째 공동 신청일 때 여기 적어주는 거고, 의무자가.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할 때도 판결 등기지만 권리증을 쓰는 경우에서 등기필 정보라면 여기 적어주는 거고, 증 가지고 있으면 첨부해 주는 거고,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줄 밑에 보면 첨부 서면 줄거두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적으세요. 첨부 서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규정 X, 실무 O. 자, 규정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다 적어주고 있어요. 규정이 없다는 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첨부 서류를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근데 첨부 서류를 적어줄 때 1 계약서, 1 취득세, 1 인감증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실수한 걸까요? 원래 이렇게 적어주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로 적는 게 아니에요. 1 이렇게 식으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몇 통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고, 거기에 첨부 서면에 1 등기필증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샘플로 지금 제공한 겁니다. 샘플로.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매매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적어주는 그 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 필증, 옛날 권리증 가지고 있는 분은 첨부 서류를 줘야 되니까 첨부 서류 명단에 들어오고 첨부해서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위치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첨부 서류 밑에 칸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죠. 그거 줄거 보세요. 연, 월, 일, 그 앞에 줄것이고요. 이게 뭘까요? 신청연월일이에요. 신청연월일 옆에 적어두세요. 갈로에서. 그 다음에 위 대리인 대역 있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가 있지만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더 흔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하면 거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 대리인의 정보를 적어주는데 갈로에서 전화까지 적는데요. 뭘 적어줄까요? 적으세요. 대리인 그 줄 안에 거기에 줄 것이고 대리인에다가 줄 것이고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요, 안 적어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법무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한데요? 법무사의 성명 주소만으로 충분하고요. 전화번호는 관행 이렇게 그 주소를 적으면서 보충적으로 적어주는 그런 정도 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뭐 해놓고 무슨 등기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법원 계속 줄을 이어가세요. 지방법원 빈칸까지 줄 것이고 등기소까지 줄 것이에요. 이건 뭐 적은 거죠? 줄건 바로 밑에 적으세요. 관할 등기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 지금 저하고 줄을 제법 많이 걷잖아요. 지금 줄 건 게 다 뭘까요? 필요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 자, 그런데 여기 아직 줄을 덜 걷어요. 자, 다시 앞장에 보세요. 6페이지 오시면요. 6페이지에 지금 제가 줄거드린 것들이
굵은 글씨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보니까 5번 나와 있죠. 5번은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 신청서 예시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라 다른 권리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었는데요. 5번 등기별 특유한 필요적 신청 정보 거기다가 별표 2개 해두세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출제가 자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신청하는 근거가 된 규정을 적어라. 우리 다음 주에 저하고 요거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규정이 법 65조의 1호가 근거가 되는지 법 65조의 2호가 근거가 되는지 3호, 4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신청 근거 규정. 요거 시험에도 나왔어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독특한 필요적 정보가 뭐라고요? 신청 근거 규정이다. 요거 한 번은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일 때는 대금하고 비용이에요. 대금하고 비용.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목적하고 범위. 목적하고 범위.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요, 목적하고 범위하고 요역지를 적어줘야 돼요. 그럼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신청할 때 부동산이 표시 있죠?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적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둘 다 적히는데 둘 다 필요적입니다. 그런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는 거예요? 요역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권 등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지역권은 토지가 1개예요? 2개예요? 또 1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역권 자체가 이제 이게 을이 소유하는 토지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갑이 토지인데 이 갑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요.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편익, 갑의 토지의 편익, 그런데 이거를 가치로 이해하시면 제일 개념이 잘 잡히실 거예요. 편익이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키우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토지에 꽉 막힌 토지가 맹지잖아요. 맹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꽉 막혀 있다고요. 그런데 을의 토지를 이용하면,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두면 이게 도로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와의 접근선이 좋아지면 이 토지의 가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 빌려도 되지만 부분 빌려도 되고요. 그럼 여기 일부를 빌린다 칩시다. 여기를 통행 목적으로. 그럼 이게 통행지역권에 설정되죠. 어디에 설정이 되는데요? 빗금진 부분에 여기에 지역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지역권을 설정해서 쓰면, 지료 주고 쓰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강해져서 이 토지의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토지를 위한 거라고요. 이게 민법에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지역권은 토지를 위한 권리가, 토지를 위한 권리지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전세권은요, 사람을 위한 권리입니다. 토지 건물을 용익하면서 사람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저당은요, 사람이 그 권리 주체가 저당권 가지고 있고 담보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토지 건물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를 위한 권리라고요. 자, 이 토지를 위하여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뭐 하려고요? 편익이요. 편익이 역자로 표현해요. 이 편익이 한 글자로 한자로 역자예요. 일역자인데 편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면 이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권 할 때 이게 한자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자를 알면은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요. 이거 나의 토지예요, 남의 토지예요. 지금 지가 2개 나왔는데 한 개만 얘기하죠. 이거 나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나의 거는요, 소유권이 다 흡수해 버린다고요. 그게 혼동의 법리. 나는 땅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땅에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내 땅에 담보권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요.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면 이 타인의 용익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의 땅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땅 용익하는 권리라고요. 남의 땅.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 그래요? 성자를 써서
승역지라 그러죠. 이거는 편익을 요한다 그래서 요역지라 그러고, 편익을 제공한다고 승역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남의 땅이 승역지고요. 지역권에 있어서 땅지자는 승역지 얘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승역지를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다. 그럼 여기에요, 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 지자가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요거는 요역지 파트고요. 요거의 D가 남의 토지 전부나 일부 이용하는 승역지 파트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 부분이죠. 여기 승역지 여기게 됩니다. 일부요. 자, 그러면 지금 지역권 설정 등기를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인데, 지역권 설정 여기 하잖아요. 승역지 하니까 승역 등기부에 을구에 뭐 다른 등기 없었으면 1번으로 여기에 지역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지역권 설정자는 아까 그랬다시피요, 지역권 설정 등기니까 지역권 설정자가 있겠죠. 설정자는 소유자인가요? 여기서는 그대로 소유자라고 하셔야 되죠. 이거 아까 전 시간에 안 했나요? 근저당권 설정 딱 보자마자 근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무슨 권리 설정자 나오면 소유자라고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자 그러면 소유자죠. 근데 이때는 이 토지 땅 주인만 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토지 쓰는 사람들이 내가 2년 동안 이 토지 쓰니까 통행료 주고 다니세요, 이렇게 소유권 아닌 자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승역지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되더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등기에서. 만약에 승역지 지상권자가 설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소유자가 해준 거라니까 금방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권리 설정이 나오는데 권리가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설정 등기인데 권리 한 개밖에 안 나오면 소유자가 한 거로 생략된 거라고. 소유자가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 이 토지 빌려 쓰는 사람이 자기가 빌려 쓰는 동안에 지역권 설정해서 다녀라, 통행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상권, 지역권 설정 이렇게 붙여준다고요. 그런 것들을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도 나오고, 아까 설정자라고만 나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지역권 설명하다 보니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느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 개념을. 자, 그럼 여기죠. 지역권 설정 등기 이거 신청할 때, 여기 신청할 때 뭐를 꼭 적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설정하는 목적이 통행이다 이거 적어줘야 되고, 범위 적어줘야 되죠. 목적과 범위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요역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인데 요역지를 얘기 안 하면 되겠나요? 그럼 요역지 적어줘야 되죠. 그럼 승역지는요? 승역지를 안 적어주면 등기부 꺼내지를 못한다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올라갈 때는 요역지 이렇게 돌아가지면 등기부에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적어줘야 된다. 승역지도 적어줘야 되고 요역지도 적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다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과 범위라는 거, 지금 얼핏 봐도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목적하고 범위가 다 들어갔죠. 용익으로서.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죠. 그거 보셔야 돼요. 목적 대신 전세금이 들어왔어요. 전세금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요, 채권액하고 채무자고, 근자 붙으면요, 근자를 적어라. 이게 근저당이라는 뜻을 밝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자 적어줘라 이 뜻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적고,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만 적어놓고, 이건 근저당이다 하고 이렇게 우기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저당으로 계약했으면 근자를 적어줘라 이 뜻이 근저당이라는 뜻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채권액이 아니라 최고액을 적어주죠. 최고액을. 보통은 현행 실적은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빌려요. 그럼 최고액은 120%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대부분의 은행이. 그래서 내가 1억 빌렸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적힙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뭐 필요적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읽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 차임 하나만 필요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다 표시를 했죠.
범위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임차권도 용익이라 범위를 밝혀주는 게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법에서는 계속 차이만 얘기했거든요. 그 학자들의 주장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이제 입법에 이렇게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개정하고 8월 3일자부터 8월 5일자부터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2월 초에 제가 개정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1회 시험에 이거 안 내면 이상할 것 같다. 이런 정도는요 꼭 나올 거라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실수 안 하도록. 자, 임차권 설정 등기에 독특한 필요적 정보가 뭐냐 그러면 차임하고 비용, 차임하고 비용까지 이제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집중하고 계시군요. 예, 차임하고 범위, 차임하고 범위. 그 다음에 임차권 명령등기하고 구별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는 주임법상의 임차권 명령등기인데 보증금 받게 하는 제도로 등장한 거라 보증금이 필요한 사항이죠. 요거 비교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신청 정보까지 지금 하신 거예요. 필요적 정보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여태까지 한 게 다 필요적 정보예요. 근데 이제 첨부 정보 하면 되거든요. 첨부 정보에 첨부하는 서류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이 파트에는 출제가 한 문제가 최소 한 문제 꼭 나와요. 한두 문제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위에 표를 보세요.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니가 이제 출제 일단 포인트고 신청 정보 중에서도 필요적 정보인지 이미지 정보인지 가리는 거 또 그 주제입니다. 요거 이게 필요적 정보인지 이미지 정보인지 제가 칠판에 물음표 한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신청 정보인지 첨부 정보인지 이거 가지고도 출제하고 신청 정보가 또 나눠지니까 이거 필요적 정보인지 이미지 정보인지 이렇게 가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 주소 찾기 요거 좀 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첨부 정보의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1번부터 한 13번까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굵은색으로 했는데요. 2번하고 3번, 6번도 체크해 주세요. 거기 이제 중간에 책을 주소 증명 정보라고 했잖아요. 6번.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정도. 2, 3, 6, 9, 10. 요 정도가 좀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좀 비중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0페이지로 가볼게요. 180페이지에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우리 시험이 내는 게 이런 정도예요. 180페이지요. 180페이지 맨 위에 농지증 제출하는 경우가 왼쪽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에 있죠. 제출하는 경우로 안 하는 경우로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단히 보시면 농지증은요, 내가 농부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매매할 때도 나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농지를 산다, 이렇게 증명해야 이 농지가 투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매매해도 증여해도 교환해도 신탁해도 농부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농부한테 팔아야 되고 농부한테 줘야 되고 농부한테 맡겨야 되고 농부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 농지증 들고 와봐. 안 그러면 투기로 전락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는 싸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요, 국진시상가라는 두 문자로 간략하게 정리해 두세요. 자, 국가가 취득합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도장을 찍지는 않겠죠. 국가가 취득하는데 나는 국가인데 증명이 필요해. 증명해주는 주체잖아요. 뭘 증명을 합니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국가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갑이 취득합니다. 그럼 이 갑은 농사 짓는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 나오면 국가 지자체가 취득할 때 필요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 명예 회복이죠.
자, 진정 명의 회복. 명의만 찾아오는 거예요. 취득이 아니라고요. 명의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해야 취득 증명이 필요한데 취득 아니니까. 자, 시효 취득입니다. 우리 토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기본 점유는 20년 필요하죠.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게 시효 취득 제도죠. 보세요. 농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잖아요. 농지를 20년간 점유한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 시효 취득 관란에 적어 보세요. 이미 농부. 이미 농부니까 시효 취득의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등기할 때 농지증을 제출해라? 이미 농부이니까 시효 취득 인정했는데 뭔 또 시효 취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미 농부예요. 20년간 농지를 점유하면서 농사 지었겠지 뭐 놀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을 때 농사 지으려는 다짐을 요한다면 시골에 있는 자식들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상속받을 때는 다 농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는 거는 일단 허용해 줘야 돼요. 농사 안 지어도 농지증 필요 없는 걸로 하죠. 근데 거기 경매를 보시면 워낙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 과목에 나온 적은 없는데 경매 신청할 때는 경매를 신청해요. 농지를 경매 넘길 수도 있잖아요. 경매 넘길 때는 필요합니다. 농지를 경매 넘길 때는. 그런데 등기할 때요.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가 등기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촉탁서가 들어오거든요. 이때 농지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경매 넘어갈 때 농부가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고 등기할 때는 이미 농부 증명이 된 상태니까 등기할 때는 농부 증명이 필요 없다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이걸 공부하시거든요. 경매할 때 농지증이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 그래야 돼요. 경매 넘길 때 필요하다니까. 서울에 있는 그 큰 손들이요. 이거 농지 경매를 받을 수 있으면 다 경락받아가지고 토지 가치가 뛰었을 때 팔아버리고 이게 농지를 투기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농지를 경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부라 해야 된다라고 증명해야 경매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경락이 되고 나서 낙찰자에게 소유권 넘어갈 때 또 하면 중복이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경매 넘길 때 농지증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나중에 낙찰받아서 등기할 때는 필요 없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우린 등기니까 등기할 때를 다뤄서 필요 없는 쪽으로 제가 넣었죠. 그랬더니 계속 이걸 질문하셔요. 공부하신 분이 중개사법에서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등기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또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미리 제가 질문 방지하는 용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요. 왜 농지증이 필요 없을까? 금방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무작정 외우지 말고. 가등기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임시등기인데 뭔 취득이에요. 권리변동 안 일어나요. 그럼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 해야 돼요. 본등기 할 때. 하나 더. 공유물 분할은 취득이에요.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뭔 취득이에요? 이미 지분권 가지고 있고 취득했었고 옛날에 잘라가는 건데 무슨 취득이냐고. 새삼스럽게요. 필요 없어요. 저당 잡히는 거는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저당 잡히는 게 뭔 취득입니까? 이게 저당과 설정되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공유물 분할이나 저당 설정은 법무사 영역이지만 제가 접어왔어요. 기본적으로 뭐를 기억하시느냐? 국진시상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국진시상가. 그 다음에 밑에 허가증도 출제가 제법 됐어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나왔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정리하고 가자 이 얘기인데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우리 거기 보시면 시군구의 장의 허가인데요. 허가구에 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하나고 설정 이전의 계약과 예약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문장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종류를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뽑아놨어요. 그거를 정리하면 6가지 등기밖에 없어요. 6가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와 그 가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와 그 가등기 6개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6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도 시험에 나온 건데 이거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허가구역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토지결 허가증이 필요하다. 1초 만에 나와야죠. 1초도 안 걸립니다.
임차권 얘기한 적이 없죠, 지금. 근데 무슨 허가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임차권 나오자마자 허가증 필요 없다 그러셔야죠. 빨리 나오셔야죠. 이게 6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볼게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 지역인데 허가증이 필요 없대요.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은요. 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증이라는 말에서 허가받는 그 앞에 거래라고 돼 있죠.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진정명의회복은 거래한 적이 없어요. 명의 찾아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래한 적도 없는데 무슨 허가를 논합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오래 가요. 자, 시효취득은요. 거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 거래예요? 그냥 점유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20년간 지나가면 진짜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뭔 거래한 적이 있어야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상속으로 내가 허가구역에서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래한 거예요? 거래 아니라니까.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 다 거래 아니다 그러시면 돼요. 거래해야 허가를 받죠. 자, 무상계약입니다. 증여, 신탁. 자, 근데 우리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계약이라면 해당이 없죠. 그래서 빠지는 건데, 증여는 무상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신탁이 뭐냐면, 신탁법상의 신탁은 그 자체가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 그래서 무상은 유상을 전제로 하는 허가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는데, 자, 요거는 두 문자 따면 어떻게 돼요? 국진, 시상, 무. 위에 거는요. 국진, 시상, 가. 그래서 제가 요건 힌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예. 그 연예인 중에 국진 씨가 있잖아요. 그 여보세요? 하시는 그분. 국진이 빵도 있었잖아요. 이 국진 씨가 그 시상을 떠올리는 게 가능할까? 시인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되려고 시상을 떠올려야 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되겠는데 라는 의미로 무, 국진시상가, 국진시상무 이렇게 좀 해두시면 빨리 체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실제로는 김국진 씨가 프로골퍼가 되려고 하셨죠. 그 연예인 좀 뜸할 때. 근데 실력이 상당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거의 세미 프로 정도는 되셨는데 항상 한 타 차이, 뭐 두 타 차이 이런 식으로 프로가 못 돼가지고 뭐 다시 복귀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 시인이 되려고 했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오늘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주소증명 정보까지 같은 페이지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잠깐만 보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181페이지 상단은 저하고 하셨는데 아래쪽에 큰 표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등기 신청이 왼쪽부터 보세요. 공동이 있고 단독이 있죠. 공동으로 신청할 때 의무자의 참여를 확인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의미로 제출하는 게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이에요. 그래서 권리증, 인감증명을 논하는 대상 자체가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에게서 요구한다. 이런 틀을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 권리증은 그 의무자가 소유자든 소유권 난이자든 다 제출하고 있죠. 인감증명은 소유자만 제출하는 제한이 뒤로 가면 나옵니다만, 그런데 공동신청에서도 권리자만 해도 필요가 없는 거죠. 권리자에게서는 확인 안 한다니까. 진정성 확인에 그다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독이면요. 어느 일방이니까 의무자 개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증 인감증을 논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바탕을 다 보세요. 다 X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은 권리증 인감증 논하지 않으니까 다 X. 그런데 단독인데도 권리증 쓴다고 O 돼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아래쪽에 네모칸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할 때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판결문 말고 권리증도 들고 오라 이렇게 해서 권리증 쓰게 돼버린 거죠. 그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인데 단독인데도 단독에 인감증명 안 쓰지만 단독인데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유일한 예외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에 날인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문제화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오늘 제가 공부하신 거를 좀 비중 있게 봐주세요. 그런데 단독의 틀 안에 있지만
흰색 바탕 두 군데 있죠. 위아래. 그 두 개를 잘 보시면 그 사안에 해당하는 거지만 공동신청이에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그 위쪽에 흰색 바탕에 있는 공동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사안은 그쪽 사안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안으로 언급이 되는 거라 다 5.5가 되는 겁니다. 그게 5.5가. 그러니까 단독의 경우가 아니에요. 사안만 유사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위쪽에 보면 신탁 등기라든가 아래쪽에 수용 등기가 기본적으로 단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도 있거든요. 그때는 공동이라 5.5라는 그런 연결을 제가 했을 뿐이지 흰색 바탕은 다 공동으로 취급해 주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요. 이 표 전체가 얘기하는 게 이 뜻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지난 수업에 저번 주 수업의 말미에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예요. 등기 신청에서 공동 신청, 단독 신청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공동 신청일 때 의무자에게서 권리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라도 권리자에게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단독은 어느 일방이라 의무자의 개념이 없어서 권리증을 또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등기 권리증을 쓰는 경우가 공동 신청일 때 의무자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독일 때 권리증을 안 쓰지만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예외가 있더라 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람하시라고 표로 제가 마련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왼쪽의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서가 지금 권리변경 등기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에서 논하고 있어요. 이걸 뒤에 강론에서 저하고 따로 공부하셔요. 그게 더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강론을 공부하고 오시면 훨씬 더 잘 잡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다만 거기 3개가 있는데요. 권리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보충해 주세요. 여백에다가 보충, 참고 표시하셔가지고 뭐 딴 데 하셔도 되는데 여기 같이 언급되는 말소 회복 등기 그 밑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세요. 표제부 등기. 자, 지금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얘기하고 있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거는요, 불료라고 적어두세요. 불료. 요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해관계 뜻이요. 분리해지는 제3자잖아요. 근데 표제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적죠. 유불리가 담기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논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부 등기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 예시들이 나와요. 그 예시가 표제부 건드리면 다 표제부 등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등기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거 못 알아보니까 시험에 나온 거는요. 이게 나왔어요. 멸실 등기요. 종류 많은데 여기 안에 뭐 지번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증축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분할 등기, 분필 등기, 합병 등기, 합필 등기, 다 지우는 멸실 등기 다 들어가요.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거라 분리해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분리해지는 거는 권리일 때. 후순위로 밀려나서 분리하다 이런 것들요. 근데 여기는 사실만 적는데 무슨 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초동이면 분리하고 아니면 강남의 다른 동이면 유리하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지 분리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예요.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승낙서를 논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14회대로 기억하는데요. 다음 중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요하지 않는 등기를 골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지문 중에 뭘 찾아라는 걸까? 표제부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는 건데 그게 멸실 등기가 정답으로 나왔었죠. 요거 하나 더 따라두세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논하는 것이 위에 있는 3개인데요. 관련돼 있잖아요. 아예 요구하지 않는다, 논할 여지도 없다 해서 딱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서 논하지 않지만 전혀 불필요한 거를 하나 더 달아둬서 정리해 두시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 하나 더만 할까요? 같은 페이지니까 주소증명 정보가 이게 주민등록 등초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일 때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고 우리들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인데요. 이거를 제공하는 것이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적히는 자들이
증명정하는 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권리자의 정보로 주민등록 번호를 적는다면, 주소를 적는다면 이 주소는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 증명하라는 건데, 새로 명의인으로 적히는 자들 등기가 어떤 거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 할 때 권리자가 새로 성명, 주민등록부 주소 이게 세 가지를 적으니까 등기부의 주소를 적으려면 증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증명하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요,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라. 요거 하나를 보충해 두셔야 되고, 이거를 따로 한 문제로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이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요.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가 제출해요. 둘 다 제출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전제로 하면 둘 다 제출하죠. 권리자도 의무자도. 딱 그것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는 납세지 증명 차원이고요. 권리자로 올라가는 거는 권리자를 적을 때 주소 적으니까 증명하라는 거고, 의미는 달라도 요거 둘 다 제출한다는 거 매도인 매수인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암기법으로 제가 소개하는 대로 하십시오. 파란색 굵은 글씨로 한글로 암기하세요. 보호설이 추가 등기 권리자, 단 소유권의 증기는 등기 의무자.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또는 하지 않는 경우로 물으면 이 암기법이 떠오르면 간명하게 빨리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